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요. 네. 이제 이 가는 마당에도 정말 끝까지 국민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더군요. 예. 오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 뭐 담화문의 내용이라든지 그 태도를 봤을 때는 본인이 곧 갈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하고 있지 그렇게 않는 보이죠? 것 같습니다. 예. 한 30분 정도 오늘 예. 오전 9시 30분쯤에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당이 그동안 요구하고 또 조율을 해왔다고 주장하는 예. 이른바 이제 조기 퇴진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거취에 대한 표명은 전혀 없었고요. 조기 퇴진을 사실상 거부한 채 탄핵 심판이라든지 수사를 통해서 대응을 하겠다. 수사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 예. 이런 거를 이제 선언한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그 담화를 봤던 어떤 분은 그런 평가를 예. 하더라고요. 사실상 국민을 향해서 내전을 선포한 것이다. 뭐 이런 맞습니다. 평가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본인- 문장 중에요. 제가 기억나는 네. 게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가 있는데 네. 함께를 딱 빼면 맞는 것 같아요. 국민과 네. 싸우겠다는 뜻으로 들리더라고요. 뭐 보면. 굳이 빈칸을 채우자면 저를 지지해주는 국민과 함께에 예.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은데요. 대다수 국민과 싸우겠다 뭐 이런 의미 같던데요. 그럴 수 있을 보니까.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본인의 행위 자체의 성격을 뒤집는 예. 그런 얘기를 했고요. 탄핵을 하든 수사를 하든 당당히 맞서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면서 광란에 칼춤을 추고 있다. 예. 이런 비난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후에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등을 비롯한 기관에 출동했던 것을 두고 예. 선관위 시스템이 허술했다는 거를 강조를 하면서 예. 진실을 밝히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그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예.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를 해서 지켜봤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하는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했다. 예.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뭐 워낙 30분에 걸쳐서 이제 긴 시간 동안에 여러 이야기를 쏟아냈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이제 일일이 하나하나 반박하기는 좀 이제 시간상 좀 제약이 있습니다만 뭐 굳이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원회가 해킹을 당했고 예. 또 조작에 노출됐고 실제로 선거 결과에 있어서 그런 조작이 가능한 시스템이었다라고 윤석열 내란 수계 혐의자가 주장한 거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그렇습니다. 강경한 보도 자료를 내놨습니다. 저는 뭐 저도 20여 년간 그 방송에 예.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 자료에 느낌표가 들어간 건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예. 중선관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강력 규탄이라는 예. 제목의 보도 자료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투개표 시스템이 실물 투표 그리고 공개 수작업 개표를 기반으로 진행이 되기 예. 때문에 단순히 서버를 뭐 해킹한다든지 혹은 뭐 전산 시스템에 뭔가를 심어놓는다든지 예. 해서 그걸 가지고 선거 결과를 바꾸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는 없다. 예. 그리고 이제 서버 관리에 있어서도 기존에 뭐 다른 그 조직들하고 함께 기본 점검을 했고 보안점에 대해서 취약점에 대해서도 이미 보안을 끝냈고 그거에 예. 대한 보고도 마친 상태다. 전부 이제 이 대통령의 주장 자체가 다 거짓이다라고 이제 부정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예.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투개표 과정에서 수많은 사무원, 관계 공무원, 참관인, 선거인 등등이 참여하고 실물 투표지를 통해서 언제든지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 예. 이 점을 또 이제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 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과 다름이 아주 없다. 대단히 어떤 정면으로 반박하는 건데요. 그 발언. 그렇습니다. 예. 뭐 지금 이제 윤석열 씨가 주장하는 대로라면 예. 본인이 당선된 그 대통령 선거도 조작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그건 자기 부정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되는 그런데 거고요. 국가기관이 이렇게 정면 반박할 정도면은 정말 이 기관으로서는 그 반박을 하는 기관으로서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어떤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나왔었던 그 담화문의 내용대로라면은 사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직이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 그 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어떤 망상에 가까운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 근거를 좀 뭔가요 그게? 왜 저런 식의 어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을 지켜본 여러 국민들이 예. 마치 극우 유튜브 방송을 보는 것 거기 같다. 세뇌됐다 뭐 이런 건가요? 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오늘 쏟아냈던 여러 이제 주장들의 상당수가 뭐 기존의 선거 부정을 주장해 왔었던 유튜브 채널에 이제 반복적으로 나왔었던 내용들이고요. 예. 이제 와서 보면 결국 뭐 2010년대 그 후반부터 계속 제기가 되었었던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확산됐었던 온갖 가짜 뉴스들과 여론 선동의 어떤 결과물이 결국 대한민국 행정부의 수반을 잠식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것 아닌가. 이런 상황을 뭐 우리 언론을 비롯해서 여러 정치 세력들이 그대로 방치하거나 혹은 방조했던 것들이 결국 이 사태까지 문제를 키워왔던 것 아닌가. 뭐 저는 좀 그런 생각까지 그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 극우 유튜버 뭐 돈벌이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탓을 하겠습니까?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걸 맨날 보고 앉아 있는 그 정신 상황이 굉장히 불안한 것이지. 뭐 돈벌이 하는 유튜버들이야 뭐 자기들 뭐 원래 그러던 사람들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야당을 향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까지 이제 직접 규정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 그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과 지금 이제 정치를 논할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계엄령을 발동하되 예.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서 이걸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 기존의 주장을 다시 한번 반복을 했는데 경고하는 의미였다면 뭐 지금 국회에서 경고를 군을 동원해서 계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총기를 소지한 군 병력을 본회의장에 난입시키는 방식으로 경고하는 거를 어느 국민이 용납을 하겠으며 우리 헌법에는 그런 것을 용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이 전혀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인식을 못하는 것 같죠,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안에는 수많은 거짓말들이 섞여 있었는데요. 이를테면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죠. 예.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아직 계속 확인 작업을 추가로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확인한 것만 해도 1000여 명의 병력이 투입이 된 상태고요. 예. 아마도 속속 나오는 자료로 봤을 땐 더 많은 병력이 투입됐을 예. 걸로 보이고 그리고 실무장을 하지 말고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키라고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실무장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실탄을 소지한 지휘관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혹은 그 계엄 해제 의결이 되기 직전까지도 대통령이 직접 특전사령관한테 전화를 해서 문을 뜯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사실상 본회의를 방해해라라는 명령까지 내렸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예, 아까 임 작가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그 문장 중에요. 광란에 칼춤을 추고 있다고 표현했죠, 야당이? 야당을 예. 향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저는 그 느낌이 거꾸로 들었어요. 본인이 광란에 어떤 막 춤을 추는 것 같은 아무런 어떤 팩트도 상관없고 이게 어떤 의도로 왜 했는가를 짚어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떤 극우적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일부한테 어떤 분열을 조장하는 거 의도인지 아니면 진짜 정신 상태가 맑지 않아서 그렇게 믿는 것인지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호응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이게 이제 어떻게 예. 보면 최근의 국제 정치,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정치에서 나타나는 공통 현상 중에 하나가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이제 뉴 미디어 세상이 실물 정치하고 만나면서 발생하는 좀 이제 파열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 대표적인 것들이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에서 일종의 대안 현실을 만들어내고 네. 실제 현실이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상황 혹은 가짜 뉴스를 통해서 구축된 가짜 상황을 만들고 그걸 일종의 이제 믿음으로 일종의 신앙으로 심어준 뒤에 그런 지지층들을 동원해서 일종의 정치적 내전을 벌이거든요. 네. 그게 우리가 이제 미국 정치 상황에서 지금까지 목도했었던 건데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오늘 국군 통수권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내란 수괴 혐의자가 국민들을 향해서 쏟아낸 말들은 사실상 그런 정치적 내전, 예. 그러니까 헌정 체제를 부정하는 대한 현실을 만들어서 그 대한 현실을 믿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 국가 체제를 공격하려고 하는 듯한 예. 그런 선동 영상이 아니었나 싶고요. 이거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담화라기보다는 본인이 구축한 가상의 헌정 체계를 믿고 있는 신앙인들을 향해서 예. 유튜브를 믿고 신봉하는 자기 지지층을 향해서 쏟아낸 말들이 아니었나 뭐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거짓말들이 뭐 우리끼리 이렇게 그게 거짓인지 여부를 하나하나 팩트 체크를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무의미할 수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 같은 실제 현실에 기반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뭐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제가 그 방송 전에 본방 전에 얘기했지만
어떤 분들은 더 나아가서 그 자기의 어떤 극렬 지지자들한테 호소하는 게 아니고 정신 상태의 어떤 판단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좀 바뀔 것 같다는 기대를 한 것도 같다. 그 얼굴 모양새나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까지 의심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KBS 라디오 진행자에서 하차를 한 뭐 유튜브를 진행을 하고 있는 이제 고성국 씨 같은 경우도 어제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계속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이제 옹호하는 발언을 유튜브에서 해왔는데 어제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했던 게 내일 이후가 되면은 계엄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된다라는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발언들을 마치 일종의 이제 조언처럼 받아들여서 정치적 조언으로 받아들여서 이런 어떤 이 단행을 한 거 아니냐, 결정을 단행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고요.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단순히 극우 유튜버를 신봉하는 일부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했거나 혹은 그 사람들만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걱정이 드는 대목이 있었는데 특히 어제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이 쏟아냈었던 그 망언들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다라는 주장. 어제 윤상현 의원만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더니 오늘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하면 셀프 면죄부 법률 그리고 경제 폭망 법률들이 무차별 통과돼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이다. 이런 이제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끝까지 싸울 거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비상계엄 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의 고유의 통치행위라는 점에서 탄핵 심판이라든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건데 이걸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그건 아마도 일종의 본인들 중심으로 이제 뭐 신봉자들 중심으로 하는 논리 구축이 이미 끝나 있는 것 같고요. 그게 뭐 어제 윤상현 의원한테서 드러났듯이 일부 정치인들한테는 비슷한 논리가 이미 전파가 돼서 공유하고 있군요.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그 점도 또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자, 임 작가 속보 좀 들어와 있는 거 좀 소개해 주시죠. 지금 수사 관련된 내용인데요. 경찰 특별수사단이 계엄 그 사태 때 사용을 했었던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화폰 이건 이제 대통령이라든지 이 사령관들하고 직접 통화를 한 걸로 알려진 폰입니다. 비화폰을 지금 확보했다. 압수수색을 하면서 확보했다라고 지금 알려졌고요. 그 비화폰을 지금 확보했고 비화폰에 관련 내용이 저장돼 있는 서버에 대해서도 지금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비화폰 같은 경우는 비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특화된 그 휴대전화이기 때문에 대화의 내용이 별도로 휴대폰 안에 녹취되지는 않습니다. 그 서버에 저장돼 있다 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통화 내용 같은 것들도 저장이 되지는 않는데 이게 이제 그 통화 내역을 중심으로 한 뭐 추가적인 내용들은 이제 서버에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서버 압수수색이 잘 진행이 된다면 그날 누구와 어떤 통화를 했었는지가 어느 정도 좀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의 담화 나온다며요.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의 내란을 자백한 것이다. 뭐 이렇게 강하게 공박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친한계 쪽이 급격하게 탄핵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담화 발표 이후에 기자들 앞에서 이제는 탄핵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이제 강한 입장을 밝혔고요. 민주주의의 관점에서도 용납하지 못할 만한 대통령의 담화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를 조속히 합리적으로 정지시키는데 당이 나서야 된다라는 말씀을 당대표로서 드린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의원총회에 앞서서 마이크를 잡고 저는 이런 담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자체를 사전에 이제 몰랐고 아시는 분들 없을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내용이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 말이 이제 던져지니까 앞에 모여있던 의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격렬한 반응이 이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반발이 좀 강하게 나왔는데 자리에 앉아있던 친윤계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해당 발언을 거칠게 이제 항의하는 모습이 펼쳐졌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지지 않고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린다 이렇게 이제 반언을 했고 그리고 항의하는 그 앞에 앉아 있는 친윤계 의원들, 뭐 강명구 의원, 임종득 의원, 이철규 의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직접 거명을 하면서 할 말 있으면 해라 이제 이렇게 반박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내란 자백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의문 제기하는 의원이 있으니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선관위와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의도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를 대통령 스스로 얘기를 했지 않느냐.
뭐 틀렸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했고요. 임종득 의원이 아니 원내대표를 뽑으려고 모인 의원총회에서 당 대표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따져 물었더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반말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말씀을 하셔라. 예. 경어를 써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좀 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좀 공방이 오가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아 근데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정치적 자산으로 보면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뭐 그렇습니다. 예. 뭐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방향선에는 이뤄졌고요. 예. 여기에 맞춰서 친한계 의원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공개 이탈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담화 직후에 윤석열 그분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 이제 윤석열 씨라고 하겠다. 아주 격렬하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직함으로 부르기도 싫을 정도로 심정이 참담하다라고 했고 본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과 당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즉각 내려와야 된다. 예. 이번 담화는 국민이 쌍욕을 할 정도로 분노하게 만드는 발표였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주 격렬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진종호 의원 네.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한다라고 입장을 밝혀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핵에 찬성한다고 공개한 의원은 7명으로 지금 늘어난 예.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탄핵 표결 의결까지 한 명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예, 가결 가능성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높아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공개 찬성만 7명이기 예. 때문에 아마 의사당에 들어가게 되면 투표장에 들어가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 걸로 전망이 되고 다만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담화 이후에도 여전히 차분해지자라는 목소리가 더 많았습니다. 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차분하게 대통령 담화 내용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예. 이런 때는 우리 모두가 무거워지고 신중해져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헌법과 법의 절차를 따라야 된다라면서 이제 신중함을 요구했고요. 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 내란죄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항변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 오늘 권성동 친윤계 의원이 새로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원내대표긴 조금 후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